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장애계가 국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계 단체들은 오는 25일 노동계와 함께 현 정부의 복지공약 불이행과 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 추진 등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신경근육계 희귀질환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졸업 시즌을 맞은 대학가,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귀 속 평형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이석증 환자 가운데 50대 이상 여성이 6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에게서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계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불이행과 관련해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연대 파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장애계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불이행과 기초법 개정안 추진 등을 비판하며 오는 25일 있을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계와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빈민장애인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불이행과 기초법 개정안 추진 등을 설명하며 총파업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 2배 인상의 공약도 온데간데 없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기초생활보장법 개혁안으로 바뀌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혁, 장애인 공약 파기, 노점상, 철거민, 노숙인 등 도시 빈민에 대한 탄압, 친재벌, 반복지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우리는 이 땅의 빈민, 장애인으로서 레드카드를 선언한다. 이에 따라 장애계는 오는 25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를 비롯해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등과 함께 국민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장애계 등이 참여하는 이번 국민총파업은 대규모 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희귀 근육병 환자들의 대학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제2의 스티븐 호킹을 꿈꾸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10살 남짓부터 근육이 급격히 위축되는 희귀 질환이 있는 24살 박주성 씨. 근육이 퇴화되면서 호흡까지 불안해졌고 6학년 때부터는 호흡기 제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은 박 씨. 꿈이 있다면 못할 게 없다. 굳은 의지로 마지막 학기 전과목 만점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힘들다고 안 하기보다는 열심히 해서 그 목표를 이뤘을 때 그때 찾아오는 감동은 정말 이루 막을 수 없어서. 박 씨처럼 이 병원에서 재활하며 대학을 마친 학생은 모두 5명. 척추성 근위축증을 이겨내고 컴퓨터 과학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신영진 씨도 함께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결실은 포기를 모르는 끈기가 있게 가능했습니다. 사실 스스로 글을 쓰기도 힘들고 잠잘 때는 호흡기를 써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또 본인의 그 노력이 대단한 거죠. 긍정의 힘으로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학생들. 더 큰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면 빈혈이나 중풍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비인후과를 꼭 찾아야 합니다. 이석증일 수도 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이 60대 여성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 주변이 핑 도는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금방 괜찮아졌지만 다시 눕자 또 어지러웠습니다. 뭐라 그러지? 별이 반짝반짝 폭죽 터뜨리는 듯이 그렇게 그냥 순식간이었어요. 메스꺼움도 심해 내과를 찾았지만 결국 이비인후과에서 이석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석은 귀 속 3개의 반고리관 밑에 위치한 전정이라는 곳에 쌓이는 돌가루입니다. 몸이 움직일 때마다 중력의 영향으로 이석이 기울어지면서 몸의 위치 정보를 뇌에 보내 몸의 평형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석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반고리관으로 흘러가면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빙빙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는 겁니다.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지속되며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나타납니다.
이비인후과적인 어지러움은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으로는 주변이 빙빙 돈다거나 아니면은 고개를 움직이거나 누웠다 앉거나 앉았다 누웠다 할 때 주변이 도는 어지러움을 호소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구토감. 치료는 간단합니다. 이석을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물리치료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석증은 어떤 약물에 의한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이석 치환술이라는 간단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그런 물리치료를 통해서 한 번에 80% 정도 호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뚜렷하지 않지만 전정기관의 퇴행성 변화 때문인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석증은 전체 환자 중 50대 이상이 60%를 넘으며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여성에게서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시 미관지구 안에 정신의료기관 건축을 금지하는 조례에 대해 차별행위라며 권고를 제시했습니다. 인권위는 도시 미관지구 안에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의 관련 규정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므로 서울시를 비롯해 139개 지자체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도시 미관지구 내 건축과 관련해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정사건과는 별도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건축 제한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도시 미관을 위한다는 관련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이 학교 등 집단시설의 결핵 신고가 지속됨에 따라 앞으로 중고등학생들의 결핵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부는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역학조사를 확대 강화하고 새학기 결핵 예방 집중 안내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본부는 중고등학생 스스로가 평소 개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본부는 결핵 환자 치료와 관리를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민간 의료기관 결핵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국공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입원과 격리 치료를 위한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어르신 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르신 돌봄 시설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질적인 치매와 요양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장에 박고은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노인 인구 116만 명, 매해 늘어나는 어르신 인구만큼 늘어나는 것 또한 노인성 치매 질환. 서울시가 어르신 돌봄 서비스 현장 시장실을 운영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은 데이케어 센터와 노인 요양시설, 치매 지원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이용 어르신과의 만남은 물론 시설장과 종사자를 만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의 치매 지원 정책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종사하는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한 한편 지금 상근자시죠? 네. 혼자서 다 담당하실 수 있어요? 네, 저와 작업치료사학과 남자 선생님이랑 둘이서 이제 같이 1시간씩 교대로 어르신들이 오시면 이용자의 가족이 느끼는 문제를 듣고 서비스 시간과 요양시설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전혀 내가 못하는 거예요. 데이케어 센터 가려하는 거 아니고 전 단계에 케어되지 않는 부분을 케어하면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진행을 좀 지연시키거나 예방을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복지 서비스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좀 체계화된 그리고 조금 더 현장에 친화적인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를 오늘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취합해 치매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돌봄 서비스 수준 향상,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검토해 치매 요양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제주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자 정견 발표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자 합동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자 정견 발표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자 합동 정책 토론회가 지난 19일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자 3명의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 발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협회의 정책 활동 방향과 구체적 활동 계획, 사회복지사 권익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정진시킬 것인가,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해서 행복한 사회복지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정책 토론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자 2명의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 발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사회복지사협회 운영 재원 마련 대책과 협회의 정책 활동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는 회원 직접 선거로 진행되며 오는 25일에 치러집니다. 복지TV 제주방송 강성준입니다. 서울 노원구가 늘어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해 작업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원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가 3관 개장식을 열었는데요. 왕헌희 기자입니다. 중계동에 위치한 중계 제1공단. 노원구는 장애인 근로자가 증가해 작업장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작업 공간 확충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18일 노원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는 내빈과 근로장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업장 확충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구는 구비 약 2천여만 원을 들여 작업 책상과 재봉틀 등 구입과 57제곱미터 공간 확장 공사를 통해 3관을 개관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필요하고 또 직업 재활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시설의 확충과 일자리가 없는 장애인들 그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속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센터는 현재 근로자 46명, 직원 9명 등 총 5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양말 임가공과 원두커피 재료 가공 및 판매, 현수막, 배너, 어깨띠 등 제작입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바꿔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노원구립은 장애인 일자리센터는 습관까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넓어짐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장애인 15명이 일자리를 더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는 취업 기회와 직업 재활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만드는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노원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는 이번 확충 사업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합니다. NBS 뉴스 왕헌입니다. 서울시가 25개 모든 자치구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동안 자치구별로 이원화돼 운영되던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 플라자를 통합한 형태로 아이를 잠시 맡기는 시간제 보육과 장난감 대여, 양육 상담과 부모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센터에서는 어린이집의 자기주도 학습 등의 교수법을 전수하고 재능 기부자를 연결해 비용 부담 없이 특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교복을 입고 다시 학교에 입학하는 신중년 사관학교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인 제1기 신중년 사관학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총 234명의 학생을 선발해 4년 동안 8학기제로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실용음악, 외국어 등 총 6개 과목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김홍중 평생학습원장은 포항시 6만 노인 인구의 0.5%인 사관학생들이 젊은이들에게는 모범이 되고 어른으로서는 무한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에서 2009년부터 복원계획을 마련해 추진한 전라자수형 거북선이 5년간의 제작과 복원 과정을 거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국비를 포함해 26억 원이 투입돼 전통한선 제작 기법으로 제작된 전라좌수형 거북선은 전체 35.3m의 길이로 2층 구조를 갖춘 177톤 규모의 실물 크기로 건조됐습니다. 여수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거북선을 직접 만져보고 웅장함을 느껴볼 수 있도록 광장 내 전시한다고 밝힌 한편
일각에서는 이순신 광장 앞바다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거북선이 육지 전시로 바뀐 점을 두고 실제 해상 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평범한 아버지 상구. 딸 윤미가 대기업에 취직한 것이 자랑스럽기만 한데요. 하지만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입사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윤미는 큰 병을 얻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니들 때문이지. 내 딸 병에 걸린 거. 개인적인 질병을 왜 회사 탓을 하십니까? 5명이나 백혈병에 걸렸다고 했어. 윤미가 일한 데서. 차갑게 식은 윤미의 손을 잡고 상구는 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말리는 골리앗과의 법정 싸움에서 승소 판정을 이뤄낸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지난 6일 개봉한 이 영화는 스크린 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단체 관람 등 관객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외압설 등의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면서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멀리까지 왔죠. 사실 직장인들이 자기의 그런 사회적인 약자의 입장이 있으면서 벗어날 수 없지만 회사와 개인의 그런 신념간의 관계? 그런 걸 항상 고민을 하고 사는데 사회초년생으로서. 대기업의 어두운 이면을 담아낸 또 한편의 다큐멘터리 탐욕의 제국. 반도체 여성 노동자와 그 가족의 비극을 긴 호흡으로 담담하게 다뤘는데요. 다음 달 초 개봉을 확정지은 이 영화는 또 하나의 약속과 함께 거대 자본에 맞선 영화로 함께 언급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 이렇게 한 개성 있는 그리고 꿈꾸고 욕망하는 존재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들이 겪는 이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삼성으로 대변되는 대기업의 모습과 그들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짚어볼 수 있는 두 편의 영화. 많은 이들의 가슴에 묵직한 울림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열혈 매니저 우곤. 오랜 시간 함께한 여배우의 성공을 위해 밑바닥 일도 마다 않으며 일하지만 어느 날 증권가 찌라시에 적힌 한 줄 때문에 대형 스캔들이 터집니다. 여배우는 자살을 하고 우곤은 찌라시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 나서는데 소문의 근원 증권가 찌라시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한 영화. 작품의 묘미는 뿌린 자가 아니라 찌라시를 제작하는 집단의 근원을 추적한다는 데 있는데요. 탄탄한 연기력으로 여심을 사로잡아온 배우 김강우를 비롯해 정진영, 고창석 등 연기파 배우들의 조합이 기대를 모읍니다. 어릴 적 로마군에 의해 가족을 모두 잃은 후 노예 검투사가 된 마일로. 폼페이 영주의 딸 카시아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한편 카시아에게 마음을 두고 있던 호르부스는 마일로를 죽이기로 계획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비날리아 축제에 대규모 검투 경기에 참여하는데요. 두 사람이 최후의 검투에 나서는 그 순간 베수비오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사상 최대의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사라진 도시 폼페이의 인간 화석을 모티브로 한 영화. 영화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폼페이를 사라지게 만든 거대한 화산 폭발 장면인데요. 단 하루 만에 사라진 폼페이와 베수비오 화산 폭발 장면을 압도적인 스케일로 생생하게 재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등 사회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난 17일 대학생 9명과 한 가정의 가장인 1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가 있었는데요. 꽃다운 청춘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